다인에서 통합과학, 물리,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경정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이 지역에서 1, 2학년 내신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잘 해왔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 통합과학.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과학은 1학년 아이들이 모두 다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중등 내용을 가장 기본으로 아이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될 진로 선택 과목을 연계하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걸로 수능까지 보게 되는 거죠. 중학교 때의 시험은 등급을 매겨야 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 않은데 통합과학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겨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잘 가를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잘 출제하셔야 되다 보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변별을 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 그럼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만들어진 자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통합과학 수준의 난이도로 조절해서 문제를 내시는 것. 요게 이제 가장 베스트,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통합과학이 각 영역의 심화 과정과 연계가 되어져 있다 보니 물리학 1, 2학년, 3학년 여기 3월부터 수능까지 매달 치러주는 이 모든 모의고사에서 통합과학과 연계되어진 자료를 발췌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합과학의 내용으로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시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 저희 또한 모든 모의고사를 잘 분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세화고에서 자주 쓰이는 유형인지를 보고 그동안 썼던 문제 배제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러한 새롭게 나온 세화고에서 좋아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발췌해서 우리 아이들 연습시켜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느냐?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물론 학습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조건에 맞춰 써내려갈 수 있는지 요 서술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저는 굉장히 맹훈련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일단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게 쓰는지 그리고 맞춤법은 잘 맞춰서 쓰는지 그리고 조건에 맞게 핵심적인 용어를 표현해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술형 문제 배점이 한 40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0.5점씩 감점이 돼버리면 1등급 맞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막힌 실수를 하거나 밀려 쓰거나 이러면 열심히 준비했던 게 결과로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시험지 1면에 물리 문제가 한 4, 5문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세화고 물리 문제는 극악의 난이도로 소문이 되게 높아. 정말 어려워요. 문제의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변형하시고 해서 문제 난이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앞 시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뒤에 쉽게 나오는 오히려 물리보다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다 시간 내에 못 풀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습을 시켜서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관리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화고 1년 커리큘럼은 당연히 4번의 시험과 여름방학 이렇게 특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이 가장 중요해서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한 번 시험을 8번의 수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네 번째 1회부터 4회까지는 세화고식 개념 정리 수업이다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같은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하더라도 각 학교별로 그 개념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표현하는 용어도 다르고 그럼 세화고에서 쓰는 그러한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세화고 통합과학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에서는 지금 이제 세화고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특이한 개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념 정리가 끝나면 원 과목에서 심화 과정에서 이렇게 발췌했었던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러한 문제들을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7, 8회 수업은 이제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을 실수 없이
문제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내는 타임셋 모의고사 훈련 뿐만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은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8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4회까지는 저희가 신규생을 받고 있지만 그 이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되면 이제 더 이상 신규 입학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 수업이 개념정리 수업을 저희와 하지 않으면 문제풀이 수업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궁금해하실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는 자료집에 실어넣지 못했어요.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집에는 못 실어놨고 좀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세화고 문제인데요. 보이시죠? 문제만 봐도 이게 한 문제인데 자료가 굉장히 길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마치 OS 문제를 이렇게 사다리 타고 가서 이제 답을 찾는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이 자료는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죠. 이것도 최근 기출문제인데요. 이 세 개의 자료를 분석해야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모의고사 두 문제의 자료가 하나의 문제로 합쳐져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화고 이게 한 영역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화생지 모든 영역의 문제의 길이가 다 이만해요. 그렇다 보니까 한 시험에 시험지 페이지가 8페이지, 9페이지 정도 가고 있어요. 문제 굉장히 어렵죠. 물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문제의 자료도 모의고사에서 발제가 되어진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물리 제일 앞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다 물리학 원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뒤에 넣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등급 대비 전략이에요.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 자료 해석들이 막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 이거를 잘 공부해야 보기가 변형되어 나오는 것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 없이. 그럼 저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설명한 개념에 맞게 암기가 잘 되었는지 직접 그려보게 하고 직접 써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나왔었던 문제의 유형의 자료를 따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적용시켜서 풀 수 있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서 연습을 시켜야 세화고에서 나오는 이렇게 2개의 자료를 해석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되게 힘들죠. 물리,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앞에 있는 자료는 역학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아이들이 역학의 답을 이렇게 찾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과정 단계별로 그 단계에 맞춰서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물리에서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문제 쪼개기로 나눠서 문제를 연습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이거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힘들어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문제 하나를 쪼개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보기 중에 숨어져 나오는 디테일한 문제들을 풀려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게 물리 내용인데 이렇게 공식도 점검해야 되고 중등과정 잘 확인이 됐는지도 점검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것을 다 완벽하게 숙지하는지 연습을 시켜 서술형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세화고에서 나왔었던 서술형 문제예요. 중간에 보면 식을 써라, 그리고 풀이 과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이런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세화고에서 말하는 디테일한 그 세화고식 문제는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세화고 기출문제인데요. 앞에 사용했었던 이 자료는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건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과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이유를 서술해라.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제 순서를 써야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자음 순서대로 써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춰서 기억, 니은, 디귿 요 순서에 맞춰서 이 순서대로 쓰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답안지를 보면 이 순서에 맞춰 쓰지 않으면 감점이야. 이러한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건 과학을 좋아하고 재밌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연습을 시키려면 학교 프린트에 나왔던 것을 정리하고, 보통 학교들이 제가 이렇게 똑같은 단원을 하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은 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세화고는 이 정도까지 해야 시험 대비가 돼요. 그리고 세화고에서 유독 좋아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료들을 연습시키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런 자료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오는 거죠. 세화고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자료라든지 잘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죠. 물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자료거든요. 이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 어려운 문제는 다 어려워요. 하지만 쉬운 문제 틀리면 나만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돼서 이런 문제까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내용을 정해진 시간 안에 쏟아내야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타임셋 모의고사 훈련, 아이들이 정말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진지하게 대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요렇게까지 연습을 시켜서 저희가 시험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4가지 저의 1등급 전략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전해줬었던 그런 문자들로 마지막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물리랑 지구과학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박선영 선생님이 말씀드릴 텐데, 세화고 저희가 정말 가인학원에서 진짜 오래된 선생님이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화고 통합과학 화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거는 통합과학이죠.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만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통합과학과 연계된, 이건 이제 아이들이 고2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연계된 내용들은 다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난공 불량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개념 정리죠. 요게 지금 이제 세화고 생명과학 학교 프린트예요. 생명과학은 다 오로지 프린트로 수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프린트는 제가 다 채운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백지 상태와 가까운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깜빡 졸았다 백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린트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여기 박스 쳐놓은 것들은 사실은 통합과학 범주를 벗어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요건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작년 24년도 작년 문제인데 그대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프린트 개념을 어쨌든 간에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다 이제 채우면서 이제 수업 내용 했던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시험 전날 좀 필요한 자료들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지 못하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해줄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이런 괄호 채우기 사실 조금 성의만 있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든 해줄 수 있죠. 근데 저만의 필살기는 이 프린트는 이제 아이들이 4주 동안의 개념 정리를 끝내고 5주, 6주 사이에 이제 진행하는 프린트인데요. 혹시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OX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수업하면서 진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알았는데 틀렸어요. 그거 아는 건데 내가 진짜 깜빡 잘못해서 못 틀렸어, 이런 말 너무 듣기 싫거든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는 내용도 선생님들이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두시죠. 근데 이제 애들이 지금 보통 시중에 파는 문제들을 보통 문제를 풀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함정이 없잖아요. 그냥 직관적인 문제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분류를 한 거는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선지들을 OX로 바꿔놓고, 그리고 일부 문제는 제가 좀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부분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좀 확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포 안에 들어있는 리보솜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세포에서 이제 유전자 발현될 때 뭐 번역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아이들의 생각은 리보솜은 리보솜이고 번역은 번역이고 그 사이에 통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뭐 365일 내내 뭐 이런 통합강만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시험 범위는 리보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죠. 통합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번역이 물질 대사니까 예를 들어서 효소다. 이런 선지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미리 시험 보기 전에 제 테스트에서 틀리도록 합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틀리고 시험에 가서 틀리지 말아라. 이 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출제 포인트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특히 남학생들 남자는 물리지, 남자는 화학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화학 생명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범위들을 이제 제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 문제와 그리고 똑같은 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화학을 비교해보자면 화학에 사실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자 같은 시기에 나온 문제예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거든요. 이거는 화학이에요. 일단 좀 봐보세요. 그러면은 요걸 한번 봐보세요. 생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가 봐도 화학, 생명 뭐가 더 훨씬 어려워요? 생명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박스 쳐놓은 것들은 통합과학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나머지는 통합과학과 관련 없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은 고3 때 배울 거거든요. 생물의 유전이라는 단원 그리고 고2 때 배울 세포와 물질 대사 과목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몰랐으니까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갭을 메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다 채웠지만 사실은 이게 학교 프린트예요. 깜짝 놀랐죠. 백지예요, 백지. 여기 다 써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통합과학과 관련 없는 내용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연계된 이제 더 어려운 과목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채운 거예요. 제가 채운 거고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요 세 문장을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평범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런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일 당장 수능을 봐야 합니다. 네, 어렵죠. 그래서 학교 수업과 시험의 난이도는 굉장히 큰 갭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골라다가 근데 또 어떤 문제를 고를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또 이 통합과학 스타일로 단어도 좀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해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유형별 문제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는 그 누가 봐도 소위 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이 매년 출제된다라는 것이 예상되는 단원이고 실제로 매년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면 통합과학 아마 2학기 때 킬러 파트로 출제될 중화반응 생각만 해본다면 자, 보세요. 다 중화반응 문제. 다 중화반응 문제고 그렇다는 건 매번 난이도라든지 유형이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난이도 자체도 되게 어려운 편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꼭 나오는 거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다. 하지만 아이들은 통합과학만 공부하지 않아요. 통합과학에만 매달릴 수 없는데 모든 문제를 푼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유형별,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놓고 이번에 좀 이런 유형이 나왔어? 그러면 다음에 다른 유형을 풀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상난이도가 나왔어? 그럼 다음엔 상상 난이도를 풀리고 저 나름대로 분류해서 연습을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비슷한 연습했던 문제 나왔어요. 선생님 작두 탔어요. 막 이러지만 사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작두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석은 합니다. 아이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들 이제 저희 수업이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애가 도대체 4시간 동안 가서 뭐 하냐? 너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수업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는데, 처음 40분 동안에는 무조건 복습과 테스트를 보는데, 이 복습은 애들이 더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통합과학을 수업을 오기 전에 한 번도 보고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숙제만 겨우 하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복습을 해주고, 그리고 테스트를 봅니다. 요거는 이제 지학 테스트고요. 네, 요거는 화학 테스트. 특히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요걸 직접 써봐야 본인이 진짜 아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막 화학 반응식도 사실은 아이들의 그 쳐낼 난이도에 상관없이 쓰는 것도 사실 엄청 틀리거든요. 다 서술로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분 동안은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35분 동안 문제풀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념 설명만 하고 문제풀이를 안 하는 학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공부를 해요? 결국 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보낸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진행을 하고요. 이때 단순히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서 얘가 진짜 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어보고. 왜냐면 아이들마다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 막히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실 35분이 그러다 보면은 슬쩍 지나요. 정말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화생 그렇게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데, 물론 쉬는 시간도 10분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쉬는 시간 10분도 타임셋을 걸어놓고 쉬어요. 그래서 애들 진짜 너무 충격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방 적응하면서 수업 알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랑 경정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세화고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둘이 이 가인에서만 수업한 게 20년이 넘더라고요. 도합. 네, 아마 저보다 경정 선생님이 먼저 입사를 하셨으니까 아마 세화고 교장 선생님만큼은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프라임관에서 3월 6일과 7일, 이거는 동일한 수업이에요. 6일 아니면 7일에 5시부터 9시 4시간 동안 쉬는 시간 10분이고 알차게 수업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